교재 196쪽에 나와 있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실기 2급 그 실제 시험장을 옮겨 놓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상공회의소에서 이제 문제를 공개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뭐 입실 20분 전에 입실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입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서를 접수하면 12시 40분에 시험을 본다. 12시 40분에 입실을 하라고 나와요. 12시 40분에 바로 시험 보는 건 아니에요. 12시 40분에 입실이면 1시쯤에 시험을 볼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1시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12시 40분에 입실인데 시간을 늦으면 못 들어가게 막아요. 그러면 결시 처리돼 버립니다. 그래서 입실하는 시간에 맞춰서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모니터에 번호가 붙어 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컴퓨터는 못 건들게 할 테니까. 예. 저는 이제 상설 시험이 없이 정기 시험 때 공부를 시험을 봤었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정기 시험을 보고 오신 분이 떨어지셨어요. 떨어지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제가 설명하는 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물어봤어요. 어떤 걸 물어봤냐면은 번호판 나와 있는 건 그대로 나와 있고, 그러면 그 2번 보시면 12시 40분에 입실 그랬으면 들어가서 그냥 뻘쭘히 10분 동안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 근데 상설 시험은 좀 달라요. 상설 시험은 정기 시험하고 달라서 상설 시험은 바로 시험에 처리가 들어갈 거예요. 뭐 10분 기다리고 이런 것 없이. 예. 그래서 인적사항 확인하는 게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그 수검번호 자리에 있는 표가 이렇게 사라지면서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적사항 입력하라고 나와요. 그러면 저번에 보니까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 뒷번호가 입력이 안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개 이름 나와 있고 수검번호 나와 있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나와 있는데 뒷자리가 비어 있대요. 그럼 뒷자리에다가 내가 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버튼 누르면 맞으면 넘어가고 틀리면 안 넘어가겠죠. 그렇게 하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유의사항 전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지 나눠주고 이제 시험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카운트가 돌아갑니다. 무조건 40분 돌아가기 때문에 뭐 중간에 잠깐만요 이런 것도 없어요. 잠깐만요 해도 시간은 흘러가는 거니까. 자, 문제 198쪽에 있는 거 열어볼게요. 시험장 따라하기 02번에 있는 시험장 따라하기에 2급 상시라고 하는 문제를 열어볼 겁니다. 그래서 암호가 책에 써 있지 않습니까? 013$5 이렇게 암호가 그려져 있는데 0131달러인가요? 네, 0131달러. 시험 보고 오신 분 말씀으로는 뭐냐면은 암호 입력은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서 시험에서 그분 말로는 최근에 시험 보신 분이니까 정확하겠죠. 그냥 문제 파일을 열면은 자동으로 열린대요. 암호 입력하는 것도 시간에 다 들어가 버리니까. 예. 그럼 바로 이제 199쪽에 나와 있는 문제대로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 잠깐 한번 볼게요. 매크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했습니다 라는 창이 혹시 뜹니까? 그러면 옵션에 가서 컨텐츠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매크로 보안에 의해서 알림을 표시해 주되 사용을 못하게 막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림 표시를 받았으니까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사용이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나와 있던 오른쪽에 닫기 단추 누르면 이 매크로 파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저 끄트머리에 매크로 작업을 해서 뭐를 누르면 작동이 돼야 되는데 작동이 안 돼요. 매크로를 작성해도. 그러니까 아까 매크로 보안이 있는 거는
꼭 누르셔가지고 옵션에서 사용하겠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예. 199쪽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입력을 할 겁니다. 입력하는 시간은 합쳐서 다 40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얘는 입력하지 마십시오. 그러죠. 나머지 얘를 빼고 나머지를 하십시오. 그래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혹시나 남으면 그때 하세요라고 하죠. 근데 지금은 수업이니까 입력부터 하면서 진행할 겁니다. 자, 입력하는 요령을 좀 알려드릴게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밑으로 성명 밑에 박영민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입력해 보세요. 회원 코드라는 영문 대문자로 되어 있죠? 영문 대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입력하면 좋을까요? 캐피탈 키를 눌러놓고 대문자로 바꿔놓고 쓰시면 돼요. 예. 그 대문자로 쓰고 그 다음에 있는 값을 쓰시면 되죠. 자, 구분란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정회원이 여러 번 반복되기 때문에 정회원을 써놓고 정자만 쓰면 나머지는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준회원은 다 써봐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준자만 쓰면 되겠죠. 날짜 쓰는 것도 그냥 그대로 쓰는 겁니다. 날짜처럼 쓰는 게 글자이기 때문에. 수강일도 월 한 칸 띄고 수 한 칸 띄고 금, 예, 쉼표로 구분되어 있죠. 등록일은 월과 일 사이가 한 칸씩 떨어져 있고요. 시험이 40분 동안 보는데 얘를 제외하고 다 입력해 놓으시고 시간이 남으면 한 개를 하던 두 개를 하던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거 입력한 것만큼은 점수를 줍니다. 한 개당 보통 한 0.1점, 0.1이나 0.09 이렇게 들어가는데 50개 이상의 데이터 입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점수는 조금이라도 줍니다. 절반 입력하면 2.5점 주고
5점짜리 문제니까는. 예. 틀린 건 점수 안 주고, 틀린 글자는 빼고, 맞는, 제대로 입력한 글자만 이렇게 점수를 주는 거니까는요. 우리 입력하는 문제는요, 컴활 자격증뿐만 아니라 다른 엑셀과 연관된 자격증에도 동등하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대문자 입력하는 거, 영어. 우리말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영문자 입력하는 게 꼭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숫자만 돼 있는 날짜, 전화번호처럼 또는 주민등록번호 같이 이런 데이터를 입력하는 게 나오고요. 근데 반복적인 글자들이 있죠. 정혜원, 준혜원 이렇게 반복되어 있잖아요. 월수금, 화목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정혜원을 다 5번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처음엔 정혜원만 하나 입력하고 나머지는 정자만 입력하면 자동 완성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유형이죠. 월수금, 화목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점수를 데이터를 입력하는 유형으로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이 뒤편에 보면은 그 합격자 수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 수기를 잠깐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사람은 입력을 포기했대요. 시간이 부족하니까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따르르 입력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하는 걸 봐서는 다른 사람들은 1번 문제부터 입력을 했나 봐요. 근데 이분도 하시는 얘기가 다 입력을 하고 이제 입력은 안 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시간이 남더래요. 남고 나니까 입력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이렇게 입력이 끝나고 나면 얘는 그냥 넘어갑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꾸미는 건 없어요. 기본 작업 2번으로 넘어갑니다. 199페이지 2번 문제 기본 작업 2라는 시트에 대해서 처리 문제가 나왔습니다. 5문항 나와 있어요. 자, 천천히 한번 볼게요. A 첫 번째부터 H의 첫 번째까지 A1부터 H1까지 영역을 블럭 잡고 홈에 가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글꼴은 공서체. 여기 보면은 공서체 16 굵고 기울이고 밑줄 치고, 그렇죠? 굵고 기울이고 밑줄 치게끔 하래요. 그러면 2점 준다 이거죠. 예. 근데 밑줄에는 2줄짜리도 있습니다. 1줄짜리도 있고요. 근데 이중 실선을 하세요. 그러면 2줄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밑줄을 실선이세요. 그러면 1줄만, 1줄짜리만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A3부터 H의 3, H의 3이니까 항목 이름 줄인가요? 예. A3부터 H3까지 블럭 잡고 도둠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도둠체. 색깔은 노랑, 표준색에 가서 노랑. 그 다음에 채우는 거는 표준색에 가서 녹색, 그리고 가운데 맞춤. 그렇죠? 블럭 잡고 글꼴 바꾸고, 글꼴의 색깔 바꾸고, 채우는 색깔 바꾸고, 그 다음에 정렬, 가운데 정렬하고. 그 다음에 F 세 번째 셀 자격증이란 글자를 더블 클릭을 해서
자격증이라는 글자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커서가 들어가야 돼요. 편집 모드로. 그리고 블록 잡으셔도 되고 그냥 뒤에다 놓고 한자키 한자키 누르면 자격증이라는 한자가 나옵니다. 이때 한자로만 선택되어 있게 해 놓으시고 변환 한자가 들어가겠죠. 예. 그 다음 H 4번째부터 H 15번째까지 셀 서식 컨트롤 1번 셀 서식 누르셔서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여기는 샵 콤마 샵샵 0 선택해도 되고요. 샵 콤마 샵샵 샵이라고 써도 상관없고요. 하여튼 천 단위마다 구분교가 찍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100만원은 6천만원은 60이라고 쓰게끔 즉 100만분의 1로 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다 컴마 두 개만 찍어주면 6천만원이 60으로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컴마가 하나가 들어가면 뒤에 하나가 들어가면 1000분의 1로 줄고 한 번 더 누르면 100만분의 1로 줄고 이 뒤에다가 우리말로 100만원 우리말 사실은 뒤에 따옴표를 넣어줘야 되는데 따옴표를 넣지 않아도 요 위에 보기에 보시면 60에 100만원이라고 메시지가 보일 겁니다. 예, 확인 누르면 되고요. 다시 셀 서식 가서 보시면은 당연히 100만원이라는 글자가 따옴표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리 낱글자로 따옴표가 들어가요. 이거를 뭐 한꺼번에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고요. 따옴표에다 100만원을 직접 쓰셔도 되고 아니면 따옴표 없이 직접 쏘면 알아서 엑셀이 따옴표로 묶어줄 거고 이 부분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샵 콤마 샵샵 0 샵 콤마 샵샵 샵 이거는 뭐죠? 숫자 세 자리마다 구분교를 찍어준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콤마가 2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2개. 여기다 우리말로 100만원이라고 쓰면은 이거를 따옴표로 묶던 그냥 이렇게 쓰던 간에 엑셀이 알아서 따옴표는 묶어준다. 우리말인 경우에는. 그러면 이런 글자가 이렇게 큰 숫자가 이렇게 해서 줄어든다 이거죠. 이렇게 줄어든다. 컴마가 2개 붙었으니까 3개 줄이고 3개 줄여서 요것만 남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A 3번째부터 H의 15번째까지는 테두리선에 와서 모든 테두리 그려주면 되겠죠? 예. 그럼 뭐 이거야 10점 다 받을 수 있겠죠.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그렇죠? 자, 기본 작업 3번 들어가 봅니다.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꾸며지는 게 서로 달라지게끔 하는 기능이 조건부 서식인데 조건부 서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항목만 가지고 조건을 지정해 주는 게 있고요. 전체를 갖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커머셜 시험 100번 나오면 99번은 수식을 사용해서 행 전체가 처리되게끔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세 번째 줄 제목줄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블럭을 잡죠. 나머지만 블럭 잡고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수식을 써야 됩니다. 자, 조건이 뭐냐면요. 구분이 일반이래요. 지금 보니까는
구분이 일반이래요. 그리고 분양가가 1000만원 미만이래요. 그랬죠. 미만이니까 이게 쓰나요? 1000만원이고 1000만원에 작다고 하는 거니까 미만이죠.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는 이렇게 AN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묶어야 됩니다. 이때 구분은 C의 네 번째 셀이죠. 여기 블록 잡은 것 중에 A 네 번째부터 G의 15번째 가지고 블록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 블록의 첫 번째 요소가 C의 네 번째예요. 그래서 여기다는 C의 네 번째라고 써야 되고요. 분양가는 G의 네 번째라고 쓰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 쓰시면 안 되고 달러가 한 번만 들어가요. 앞에만. 네, 요렇게 조건을 여기다 조건을 써 주셔야 돼요. 이렇게 조건을 써 주셔야 돼요. 네. 이 좋게 조건을 써 주시고 그 밑에 서식 버튼을 눌러 가지고 서식을 꾸며 주시면 되는 거죠. 서식은 글자색을 파랗게 굵게 표시해 주는 거니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서식 지정은. 예. 수식 지정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니까요. 예. 일반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는 1000만원 미만이니까 1000만원보다 작다라고 써야 되고요. 그 대표 셀이 C의 네 번째부터 C의 15번째가 있고 G의 네 번째부터 G 15번째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네 번째 줄에 있는 데이터가 첫 번째 거잖아요. 네 번째 줄에 있는 게. 그래서 그 네 번째 거를 기준으로 수식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엑셀 나라의 법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다 서식에 가서 색깔은 파랑이고 굵게 확인을 누르면 예,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요건 이제 5점이니까 예. 지금 우리가 풀어본 거는 20점 풀어본 거예요. 그렇죠? 입력하는 거 5점, 서식 설정하는 거 10점,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5점. 그래서 20점 우리가 이제 처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작업 나왔네요. 계산 작업 첫 번째 문제가 뭔가 볼까요? 성별이 남이면서 영어가 90점 이상. 그는 A 13번째부터 해서 여기다가 성별이 남 그리고 영어가 크거나 같다 90점 이란 조건 하나 성별이 남자이면서 영어가 90점 이상 라는 조건 또는 성별이 여 이면서 수학이 90점 이상 요렇게 조건을 묶으면은 남자 영어 90점 이상이라는 거고 이렇게 조건을 묶어주면 여자 90점 이상이라는 거죠. 수학이. 그래서 요렇게 조건을 걸어놓고 이렇게 조건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함수를 쓰라는 거죠. 조건을 미리 입력해 놓고 나서 함수를 쓰세요 라는 겁니다. 자, 무슨 함수를 써야 되는가 고민해 봐야 되겠죠. 평균을 구하래요.
요 총점에 맞는 평균을 구하라는데, D 에버레이지는 평균 구하는 거고, D 썸은 합계 구하는 거고, D 카운트 D 카운트는 개수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D 에버레이지를 써야 되겠네요. 자, 는 D 에버레이지를 써야 되는데, 밑에 보면 나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고 필드가 뭐고 크리테리아가 뭐고 써 있는데, 이거를 빨리빨리 이제 학습을 자주 하셔서 복습을 하셔서 머리에 익히셔야 되는데, 우리 책에는 마법사 쓰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수식에 가서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함수를 찾아야 돼요. 데이터베이스가 어디 있습니까? 재무함수, 논리함수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함수 없으니까 함수 추가에 가서 데이터베이스가 여기 있나요? 찾기도 힘들어요. 아니면 함수 삽입을 누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fx를 눌러서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 찾아가지고 데이티 에버레이지 찾아가지고 확인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책에는. 그런데 이게 데이터베이스인지 통계함수인지 삼각함수인지 수학함수인지 이거 찾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찾으시면 안 되고요. 사실은 함수는 알잖아요. D 에버레이지 쓰는 거라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D 에버레이지라고 쓰세요. 여기다가 D 에버레이지라고 쓰시고, 그리고 fx를 누르시면, 상단 fx를 누르시면 바로 데이터베이스 함수 중에 D 에버레이지에 관한 함수 사용법이 바로 떠요. 책에서는 처음부터 fx를 눌러서 이게 데이터베이스 함수인지 통계 함수인지 수학 함수인지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있어. 책의 앞부분을 보시면. 근데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함수가 어느 계열 함수인지도 외워야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함수는 쓰시라고. 그냥 함수는 쓰시면 바로 함수가 나오고, 이때 fx를 누르시면은 그 함수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자, 보세요. 데이터베이스는 뭐라 그랬죠? 전체를 말한다 그랬죠? 데이터베이스는 전체를 말한다 그랬어요. 자, 필드는 뭐죠? 뭐의 평균을 구할 거냐? 그 항목을 선택하는 거죠? 뭐죠? 총점이죠? 총점. 그다음에 크리테리아는 뭐죠? 조건이라고 써있어요. 여기 조건. 밑에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건은 어디입니까? 성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까 밑에 입력한 자리 있죠? 272.5라고 떠있네. 대략 봤을 때 272.5가 답이래요. 확인 누르면 들어가겠지 뭐. 함수 마법사 쓰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보면은요, 는 t average라고 쓰고, 여기다가 데이터베이스가 뭐냐? 얘가 데이터베이스다. 콤마. 필드는 뭐다? 총점이라는 항목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다. 콤마. 크리테리아는 밑에 조건을 말한다. 필드가 조건이고 필드가 항목이고 크리테리아가 조건이라는 걸 알면은 직접 쓰시면 좋고, 이걸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함수 마법사를 누르세요. 그때. 그럼 그때 데이터베이스는 셀 범위 여기고, 항목은 열의 위치를 나타낸 숫자, 그러니까 성명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이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뭐라고? 총점, 직접 총점이라고 쓰셔도 돼요. 총점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아니면 총점이 있는 항목을 선택하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직접 쓰셔도 되고, 셀을 선택해도 되고, 6번째라고 쓰셔도 되고. 그 조건은 어디다? 예. 조건은 밑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답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확인 누르시면 답이 보이는 겁니다.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총 판매액을 계산하래요.
판매량 곱하기 이 컴퓨터라고 하는 제품에 따른 판매가를 곱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는 판매량은 그냥 클릭하세요. 곱하기 이제 제품명에 따른 판매가를 가져와야 되는데 HLOOKUP은 가로로 나열되어 있는 거를 선택하는 거고 VLOOKUP은 세로로 나열되어 있는 찾는 거니까 VLOOKUP을 써야 되겠죠. 추수나 인덱스도 아니죠. 그렇죠? 여기다가 VLOOKUP을 쓰는 겁니다. VLOOKUP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VLOOKUP 여러분 공부했을 때도 아시겠지만 밑에 괄호 안에 쓸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FX를 누르시면은 VLOOKUP에 관한 설명이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VLOOKUP은 배열의 첫 번째 칸에서 값을 검색해서 그 값을 돌려주는데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으로 표시가 정렬됩니다. 그 다음에 lookup value는 뭐라고요? 찾으려는 값이 뭐냐 하는 거죠. 뭐를 찾는 거예요? 컴퓨터라는 글자를 찾는 거죠. 컴퓨터를 찾아야 돼. 왜? 판매가 가져오려고. 그럼 테이블 어레이는 어디예요? 이 컴퓨터라는 글자가 있는 데이터 영역이 여기죠? 이쪽에 3개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들은 항상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F4번 키 누르라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달러가 송송송 들어가게끔. 자, 컬럼 인덱스 넘버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칸이 1이고 두 번째가 2이고 세 번째가 3이고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때 컴퓨터라고 하는 항목을 찾아서 거기에 따른 판매가를 가져와야 되니까 두 번째 요소를 가져와야 된다 이거죠. 두 번째 요소. 컴퓨터에 해당하는 두 번째 요소를 가져온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레인지 룩업. 정확하게 컴퓨터라는 글자를 찾아와야 돼요. 그럼 false라고 쓰래. false. false를 쓰든 0을 쓰든 간에 false가 0이라 그랬죠? true는 1이고. 그러면 지금 80만원 나와 있어요? 컴퓨터가 80만원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식은 얼마로 나와 있어요? 65를 곱했잖아요. 아까 위에 65를 곱해서 80만원씩 했으니까 5200만원 나온다라는 거죠. 확인 누르면 예, 판매가에 따른 판매량에 따른 컴퓨터의 단가를 가지고 판매가에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는 답이 나오더라 이거죠. 이렇게 해서 마법사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익숙해져야면 판매량 곱하기 VLOOKUP 그리고 내가 찾는 거는 왼쪽에 있는 이 글자고 컴마 그 다음에 테이블 표는 오른쪽에 있는 이 영역이고 F4번 키 누르고 컴마 항목에 따른 판매가를 가져와야 되니까 두 번째 요소를 가져와야 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는 거니까 false라고 쓰면 되고 이런 식으로 쓰는 습관을 가지시면 더 빨라지고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하면 답이 나오겠죠. 네. 마법사를 쓰는 방법은 함수 하나를 쓰면 쉬워요. 근데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가 들어가고 막 이렇게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까 if 안에 and가 들어가고 뭐 average가 들어가고 뭐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마법사 쓰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복잡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씩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연습을 하셔가지고 예, 함수를 그냥 직접 입력하는 거를 배우시는 게 저는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자,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세 번째 문제는 함수가 세 가지예요. if, and, average라는 함수를 쓰는데 자, 마법사로 한번 써볼게요. 제가요. 문제부터 파악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은요. 월별
월별 금액이 월별 평균값 이상이 각 월별 금액이 월별 평균이야. 각 월별 평균값 이상이 나와야 된대요. 뭔 얘기입니까? 이 6,500원 1월달에 6,5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 1월달 전체 평균의 이상이 나와야 되고 2월달에 7,560이 2월달에 평균치 이상이어야 되고 8,020이라는 이 수험서 품목의 판매량 금액이 매출 금액이 3월달 평균치 이상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는 if and 안에 조건 1 조건 2 조건 3이 만족하면 그럼 뭐다? 여기서 말하면 효자 도서가 되는 거고 아니면 뭐다? 빈칸이래. 이렇게 들어가는 거래요. 이렇게 쓰는 거래. 이렇게. 그러니까 벌써 함수가 하나, 두 개 들어갔는데 이 조건 1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야. 평균치 이상이잖아요. 평균치 이상이니까 여기다 에버레이지가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세 번 들어가죠. 에버레이지만 세 번 들어가요. 이거를 직접 쓸 거냐 마법사로 쓸 거냐 하는 건데 오늘 제가 이제 마법사 쓰는 거 설명드리는 입장이니까 마법사로 한번 써볼게요. 예. 는 if 괄호를 열면 fx를 누르면 여기 마법사가 열리면 이렇게 는 if 괄호 열고 fx를 누르시면 돼요. 자, if 안에 조건이 들어갈 거예요. 조건은 뭡니까? 이게 조건이죠, 이게. and 안에 average가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이 조건을 만족하면 뭐래요? 효자도서래. 아직 조건식은 안 썼지만 그 조건이 만족한다면 효자도서로 쓰래. 그렇지 않으면 뭐래요? 빈칸이니까 따옴표 한 번, 두 번. 따옴표를 두 번 쓰면 어떻게 된다? 따옴표 열고 닫고를 쓰면 빈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다가 조건을 써야죠? 여기다 조건을 써야죠? 첫 번째 조건이 지금 세 가지잖아요. 조건이 세 가지인데 and라는 함수 안에다가 조건을 하나씩 두 개, 세 개를 써야 되니까 먼저 이 안에다가 and라는 함수를 집어넣을 겁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daverage라는 함수가 왼쪽에 보일 건데 방금 전에 daverage 썼었으니까 그 화살표 눌러서 and라는 함수가 있는가 찾아보세요. 없으면 함수 추가를 눌러요. 그럼 여기에서 이게 수학 삼각함수인지 모르니까 일단은 모두라고 하시면 돼요. 모두 여기에 날짜 시간 함수가 나올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올 수도 있고 수학 및 삼각함수가 나올 수 있는데 and라는 함수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and가 어느 그룹인지 모르잖아요. 논리 쪽인데 모르시면 그냥 모두라고 하세요. 모두. 그러면 엑셀에 있는 모든 함수가 다 나오는 겁니다. 목록에. 그럼 그 중에 and라는 함수가 있을 거니까 찾으시면 되고. 이때도 자 보세요. 내가 K로 시작하는 함수를 찾고 싶어. K. 그러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K 누르면 K라는 함수로 시작하는 함수가 바로 떠요. 이렇게. L 그러면 어떻게 돼요? L로 시작하는 함수. Y로 시작하는 함수. E로 시작하는 함수. A로 시작하는 함수. 영문자를 누르면은 그 알파벳 글자를 누를 때마다 그 함수를 찾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AND 함수니까 요게네요. 그랬죠? AND 함수를 확인을 누르면 이제는 if라는 함수에서 and라는 함수로 바뀌었어요. 요 상단에 보세요. 상단에 if 쪽을 누르면 if가 나올 테고 and를 누르면 and 쪽이 나올 거라고. 자, 근데 and 안에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내 점수가 내 금액이 크거나 같은 거래. 뭐에? 이 1월달의 평균치에 대해서.
그럼 에버리지도 들어가야죠. 그럼 여기다가 에버리지가 있으니까 전 누르면 되겠지만 없으면 아까 함수 추가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에버리지라는 함수를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랬고 요렇게 평균이죠. 자, 다시 올라가서 볼게요. 이렇게 에버리지 쪽, 여기 엔드 쪽. 그랬더니 지금 end라는 함수 안에 첫 번째 수식이 들어갔어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조건 1, 조건 2, 조건 3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조건 1번 입력한 겁니다. 그럼 여기다 또 써야 돼요. 뭐가? 뒤에 두 번째가, 뒤에 19번째가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또 에버리지 함수 써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3월달이 또 에버리지 함수 써가지고 3월달 평균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에버리지에서 얘들이 반드시 F4번 키가 들어가야 돼요. F4번 키가 들어가야만이 달러가 콩콩콩 찍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if를 클릭해보면, if 동네를 클릭하면, if라는 동네를 클릭해보면 end가 보이고, end를 클릭하면 세 가지 수식이 보이고, 에버리지를 누르면 각각의 함수에 대한 수식이 또 보일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인데 한번 볼게요.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이 답을 함수 마법사를 갖고 쓸 거냐 아니면 직접 키보드로 입력할 거냐 하는 거는 여러분이 판단해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도 그럼 함수 마법사가 편합니까? 직접 입력하는 게 편합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함수 마법사가 중요하죠. 편하다 안 편하다를 떠나서 함수 마법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써요. 아는 거는 직접 써야죠. 그게 편하니까. 근데 헷갈리는 함수도 있어요. 어떻게 써야 되더라? 요건 뭐더라? 막 복잡하게 컴마 해서 여러 개 나올 때 그 용어를 못 알아들을 때는 마법사에 들어가서 보면은 설명이 나오니까 그때는 마법사를 불러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안 그럴 때는 직접 외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함수를 푸는데 이때 요것이 조건 1이죠? 요게 조건 2고요. 요게 조건 2고 이게 조건 3이고. end라는 함수 안에다가 조건을 3개를 물어놓고 그것이 만족한다면 뭐다?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컴마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네.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효자도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빈칸이 되는 거고. 예, 이렇게 해서 답을 만들어냈어요. 음, 4번 문제는 뭡니까? 주민등록번호 8번째 자리가 1, 2면 1이나 3이면 남이고 2거나 4면 연대. 추수함수 썼어요. 추수함수는 뭐죠? 1, 2, 3, 4일 때 따라서 남녀 쓰면 되네. 근데 그 1, 2, 3, 4를 어떻게 구분하죠? 요거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성별 코드를 가지고 남녀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쓰냐면 는 추수함수를 일단 써야 돼요. 추수함수를 써야 되고, 이때 fx 눌러가지고 1이면 남자고 2면 여자고 3이면 남자고 4면 여잔데, 이때 어떻게 주민등록번호를 잘라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때 무슨 함수를 써라? MID.
여기다가 MID 찾아볼까요? MID 여기 나왔네. 그렇죠? MID는 뭐예요? 이 주민등록번호 글자에서 8번째에서 한 개를 잘 나오면 1인지 2인지 나오는 거죠? 주민등록번호 자리에서 8번째 한 개를 자르면 함수는 이렇게 들어갔어요. 주민등록번호 상에 있는 8번째에서 한 글자를 중간에서 잘라왔어요. 그랬으면 보시다시피 여기가 1 아니면 2이고 3이면 4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일 때는 첫 번째, 2일 때는 두 번째, 3일 때는 세 번째, 4일 때는 네 번째 값을 가져와라. 이게 추수함수니까 직접 입력하는 게 빠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직접 입력하려면 이 함수를 통으로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외우는 게 힘들어요, 사실은.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는 추수함수는요, 어떤 값에 따라서 1일 경우, 2일 경우, 3일 경우 이렇게 진행하는 게 추수함수예요. 그래서 추수라고 쓰고 어떤 값이 들어갔는데 사랑이고 행복이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 값이 1이면 뭐가 된다? 사랑이 되는 거고, 첫 번째 거니까. 값이 2면 행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3이 나오거나 0이 나오거나 그러면 에러가 나겠죠. 그럼 여기는 요 값이 1이면 남이고, 2면 여고, 3이면 남이고, 4면 여니까. 근데 요게 뭐다?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성별 코드를 잘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별 코드를 자르니까는 L15라고 하는 이 주민등록번호에서 8번째니까는 890621-1 여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라는 거죠. 8번째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를 잘라왔다 이거예요. 이 값이 1, 2, 3, 4 중에 하나 있을 테니까 남녀 중에 하나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어렵지 않게 암기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로 일일이 쓰는 연습은 키보드 훈련이니까 종이에다가 제가 직접 써보세요. 수기로 써보세요 라고 이렇게 훈련을 하세요 라고 했고, 저 역시도 그렇게 훈련을 했어요. 수기로. 처음엔 지루합니다. 어렵고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수달이 되고 나면 머리에 탁 박혀져 있어서 안 지워져요. 예. 이 책대로 하면 빨리 학습이 안 돼요. 설명은 잘 나온 책인데, 예. 좀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좀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책에 있는 장점과 제가 학습했던 장점을 통틀어서 좀 믹싱을 해가지고 했던 설명이니까는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떤 게 편할지는 각자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는. 네. 자, 그 다음 볼게요. 여사원 승진자 수래요. 자, 성별이 여자여야 되고요. 승진 여부가 승진이라고 써야 돼요. 그럼 조건이 몇 개예요? 두 가지 이상이죠? 카운트 if는 조건이 하나일 때 쓰는 거고, 카운트 if s는 조건이 두 개 이상일 때 쓰는 거고, sum if하고 sum if s는 합계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는 count if s를 써야 돼요. count if s.
count if s라고 써놓고 마법사를 호출하면은,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가 어디냐 물어보네요. 그럼 여자라고 했으니까 요 동네가 첫 번째 범위가 되는 거죠. 요 동네. 그리고 조건은 뭐다? 두 번째는 뭐냐면 승진 여부에 따른 동네가 두 번째 범위고요. 이때 조건은 뭐다? 승진. 그때 두 명이라고 뜨네요. 여자 중에서 승진 대상자가 공양미 씨 하나하고 신주사 씨하고 두 사람이 승진 대상자예요. 근데 이대로 확인 누르면 안 되고 뒤에 몇 명 하고 나오라고 했으니까 저 끝부분 있잖아요. 끝부분에 갖다 놓고 앰퍼샌드 몇 명 하고 쓰자 이거지. 몇 명. 앰퍼샌드 하고 몇 명이라고 쓰자. 그러면 수식 결과가 몇 명이라고 나올 테니까 확인 누르면 답이 들어가는 겁니다. 함수는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범위 그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범위 두 번째 조건, 또 뭐 세 번째 범위 세 번째 조건, 네 번째 범위 네 번째 조건, 이런 식으로 쭉 쓰시면 되는 거죠.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명자를 붙여야 되니까 앰퍼샌드 연산자에 의해서 몇 명. 그럼 이 결과는 숫자가 된다, 글자가 된다? 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앰퍼샌드를 안 쓰면 당연히 숫자가 된 거죠. 2라고. 근데 앰퍼샌드가 들어가는 순간 무조건 글자가 돼버려요. 시험에는 묻지는 않겠지만 이 결과는 글자일까요? 숫자일까요? 이거 묻지는 않아요. 그러나 앰퍼샌드라는 게 들어가 버리면 무조건 뭐다? 글자가 된다. 문자가.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함수를 다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잠깐 보시면은 함수를 지금까지 다 그렇게 풀었어요. 여기다가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효자도수인지 안자인지 평균을 구하는 거, 뭐 판매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게 다 계산한 것 같아요.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분석 작업 1번서부터 나오는 문제 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분석 작업 들어갑니다. 분석 작업의 내용은 피벗 테이블, 부분합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 분석 작업 1번에 대해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원 데이터가 있는 영역을 마우스로 블럭을 잡고 아니면 그냥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고, 단 윗줄과 아래가 구분이 되어 있어야 돼요. 가장 좋은 건 블럭 잡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삽입 피벗 테이블, 그리고 기존 워크시트 A의 수번째 이렇게 확인 누르시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면은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가공 품명이라는 항목을 보고서 필터에다 놓고요. 그 다음에 생산일은 행에다 놓고요. 아마도 생산일이 행에 들어가면 얘를 월별로 그룹을 짓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다음에 가공팀은 열에다 놓고요. 그 다음에 값세는 오른쪽 시그마 값세는 목표 매출액의 평균을 가져오래요. 근데 합계가 아니라 평균이래요. 그럼 얘를 클릭해서 요거를
얘를 클릭해서 값필드 설정을 누르시면 되죠. 아니면 요 위도 있어요. 여기 어디 갔어? 목표 매출액. 지금 목표 매출액이 여기 가공품명이라고만 떴네요. 그렇죠? 여기 가서 그냥 해야 되겠네. 필드 설정에 가서 평균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꼭 하는 게 뭐냐면 옵션에 가서 옵션,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옵션 있나요? 옵션이 있나요? 그렇죠? 이 옵션에 가서 하든지 여기 있는 옵션을 누르셔서 요약매 필터에 가면 얘를 다 표시해 줄 건지, 다 표시하라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뭐는 꼭 빼라 그러더라고요. 다 빼라고 하던, 행해총합계만 빼라고 하던, 표시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이쪽에 뭐가 누락이 된 게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행 레이블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그룹. 자, 기본이 월로 돼 있으니까 월에다 놓고 파랗게 돼 있는 게 선택되어 있는 겁니다. 확인 누르면 월별로 쭉 만들어지죠. 이런 경우가 가장 이제 스탠다드예요. 근데 요거 말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얘를 지금은 항목이 하나죠. 시그마 값이 하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생산 원가에 합도 가져와라 그러면 이렇게 생산 원가에 합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죠? 가져오는데 이때 요 시그마 값을 생산일 밑으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들어가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시그마 값을 행 레이블에다 두시오 라고 돼서 이렇게 끌고 내려오시면 돼요. 모양새가 달라지죠. 그렇죠? 지금은 결과가 가공팀별로 들어가잖아요. 가공팀 밑에 지금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생산일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금액이 월별로 밑으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이 가공팀이라는 거를 생산일 밑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가요. 월별 팀별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공팀이 올라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가공팀별로 월별 또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마우스로 어떤 거를 드래그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해주시면 되고, 또 시험 문제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디자인에 가서 개요 형식으로 두시오, 테이블 형식으로 두시오, 이런 경우도 나와요. 시험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시그마 값을 생산일 밑으로 행 레이블에다 위치하시오. 그럼 이렇게 위치하시면 되고, 개요 형식으로 두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개요 형식이 옵션에 있는지 디자인에 있는지 디자인 어디에 있는지 그건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보고서 레이아웃이라는 항목에 가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이블 형식으로 하라 그러면 보고서 레이아웃에 가서 개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그럼 보고서 레이아웃에 가서 이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 커말 시험은 뭐로 하시오라는 건 꼭 알려주는데 중간을 끊어놔요. 중간을 끊어놔. 그러니까 아까도 옵션에 가면 요약 및 필터에 가서 행해총합계 표시를 하지 마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요약 및 필터라는 탭에 가서 빼라고 하는 말은 없잖아요. 행해총합계를 표시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있지만 이거까지 찾아가려면 어디 가서 찾아야 될지, 옵션에 있는 건지 어디에 있는 건지 모른다는 거죠. 그거는 생략하고 마지막 지시사항이 꼭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뽑아낼 때도 행 레이블 밑으로 있는 건지 열 레이블 밑에 있는 건지 그것도 시험 문제는 알려줘요. 그 다음에 뭐 아까 여기 보시는 대로 디자인 요소 가면 뭐 개 형식으로 하라는 둥, 테이블 형식으로 하라는 둥, 그건 알려준다는 거죠. 그건 알려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생산원가는 빨 거니까 뭐 이렇게 하면 답이 되는 거죠. 뭐. 예.
그런 것들이 피벗 테이블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다. 자, 분석 작업 2번. 분석 작업 2번은 뭐 하는 거죠? 지금 부분합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합에서 가장 큰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정렬을 먼저 해야 돼요. 자, 지역에 대해서, 이 동네 지역에 대해서 내림차순 하래요. 내림차순 했더니 가나다 순에 의해서 경기도가 제일 밑으로 내려가고 충북이 위로 올라갔네요. 아까는 막 지역 섞여 있었는데 내림차순 하니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부분합 누르시면 돼요. 다행히도 첫 번째 있는 요소를 가지고 정렬을 했기 때문에 그룹화 항목은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만, 만약 성별로 그룹을 해줬다 그러면 성별로 정렬을 하고 나서 뭘 해야 돼요? 성별로 그룹화 항목을 바꿔야 되겠죠. 그때는 여기 성별에다 놓고 내림차순하든 오름차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부분합에 가면 당연히 얘가 성별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지역을 중심으로 정렬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있는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근데 항상 부분합 그룹화 항목은 첫 번째 요소 거를 알려주거든요. 근데 항목에 따라 바꿀 줄 아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지역별로 나이에 대한 최대값을 계산한 후, 계산했어요. 나이의 최대값. 그 다음에 다시 부분합에 가서 기부금에 대한 합계를 계산하는데,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를 해제하고,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최대값 나온 후에 합계가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최대값과 합계의 결과값은 각각 하나의 각각 줄로 표시하라는 거예요. 한 줄에다가 합계하고 최대값 같이 계산 못해요. 방법이 없습니다. 각각 하나의 줄에, 그래서 최대값 계산했고 합계 계산했고, 근데 합계가 요약이라고 떠요. 요약. 그게 조금은 약간 좀 보기가 그런데, 왜 이게 요약으로 나온지 모르겠어요. 예전 버전에는 그냥 합계라고 나왔었는데 새로운 버전으로 가면서 요약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좀 불편한 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부분합도 해결이 된 거죠. 자, 부분합을 하다 망쳤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부분합에 가서 모두 제거하시고 다시 정렬을 제대로 했는지 보시고, 부분합에 가서 나이에 대한 최저값 계산하고 다시 기부금에 대한 합계 계산할 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 빼주고, 그리고 확인을 해주면 각각 요소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크로 작업. 매크로는 두 문제가 나왔어요. 하나는 계산 문제가 하나 나오고요. 하나는 뭐 색깔 꾸미는 거 또는 뭐 선 그리는 거, 이런 꾸미는 게 한 문제 나오고, 이렇게 보통 나옵니다. 첫 번째, D 15번째부터 F 15번째 합계를 계산하는 합계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그러니까는 매크로의 이름은 합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웃는 얼굴 삽입 도형 웃는 얼굴을 선택해서 H3부터 I의 O까지 그려놓고 얘를 딸깍 누르면 합계가 착 나오게끔 하라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매크로 이름은 할게. 기록. 확인. 자, 첫 번째 요소에다 클릭해 놓고 눈썸 블럭 잡고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끝. 개발 도구에 가든 가서 기록 중지를 누르든, 아니 화면 제일 밑에 준비라는 거 옆에 있는 기록 중지를 누르든 기록 중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얘를 누르면 합계가 짠 하니 나오더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A3부터 F3까지 여기다가는 빨간색의 파랑 배경을 칠하는 매크로를 만들래요. 자, 이번에는 빗면이란 도형, 얘를 H 7번째부터 I의 9번째까지, 여기는 서식이라고 쓰래요. 웃는 얼굴에는 글자 안 씁니다. 웃는 얼굴 글자 안 쓰고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도형에는 글자를 쓰라고 보통 나오더라고요. 얘를 딸깍 누르면 되게끔 하라니까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 매크로 이름은 서식. 자, 서식 매크로 할 거고요. 확인. 자, 첫 번째 줄에 있는 걸 블록 잡아서 글자 색깔은 빨강, 채우는 색깔은 뭐 파랑. 됐나요? 네. 기록 중지. 그럼 이제 얘들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누르면 짠하니 색깔이 나오겠네. 그렇죠. 그럼 이제 뭐 합계 계산하는 거, 색깔 꾸미는 거 다 해결 봤어요. 자, 블록 잡고, 자, 이 상태에서 색깔 칠하고 합계 나오고 다 됐습니다. 매크로 문제는 어렵게 나오지는 않으니까는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차트 작업. 차트 작업은 크게 세 가지예요. 새로 만들어라. 두 번째는 요소를 추가해라. 세 번째는 요소를 빼라. 이렇게 나와요. 예. 근데 새로 만드는 것도 그렇고 뭐 다 해보셔야 됩니다. 다 해보셔야 되고, 어느 게 쉽다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뭐가 쉽고 어떨 때는 뭐가 어렵고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요소를 많이 집어넣고 많이 빼면 어려운 거고, 그냥 요소를 한꺼번에 이쪽에 있는 수출량을 한꺼번에 넣으시오 그러면 편하고, 수출량 한꺼번에 빼시오 이러면 수월한데, 뭐 구간마다 넣고 빼라 그러면 더 어려운 거고. 볼게요. 수출총액은 뭐죠? 위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빨간 게 수출총액 맞죠? 얘를 차트 종류를 변경하래요. 뭐로? 묶음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하래요. 이 수출총액을 오른쪽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들어가서 제열 서식에서 보조축으로 넘기래요. 이렇게 넘기면 되는 거죠. 뭐. 1번 문제 묶음 세로 막대로 해서 보조축으로 넘겼어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주축값을 20만 단위가 아니라 40만 단위로 바꾸래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예, 보조값 축에 다니는 5 곱하기 10의 8승인데 사실 1 곱하기 10의 9승으로 바꾸는 것 같은데 1 곱하기 10의 9승 이렇게 바꾸는데 그냥 이거를 써볼게요. 1000 000 바뀝니다. 이렇게 예. 요 숫자를 길게 쓰기가 좀 불편하겠지만 뭐 써보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차트에 뭐를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의 제목을 입력하고 궁서체 어디 갔노? 궁서체 크기는 16 굵고 기울이고 자 가전제품 수출 현황이라고 고쳐 쓰면 되겠네요. 뭐 예. 그 다음에 수출총액에 어디 것만 3D TV 것만 다시 클릭하고 또 한 번 클릭해주고 레이블 추가. 근데 레이블이 요것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합니다. 얘를 클릭하고 다시 클릭하고 처음에 그냥 클릭을 하면 모든 요소가 다 선택된 거예요. 여기는요 안 보이지만 3D TV 것만 선택하니까 얘를 한번 더 클릭해야만이 값이 그때 찍힌 게 보여요. 얘 값하고 뭐를 보이래요? 항목 이름도 보이래요. 3D TV하고 항목 이름이 같이 값이 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간혹 시험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숫자가 크죠? 3360 000 000 숫자가 크지 않습니까? 만약에 숫자가 200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D TV, 200하고 옆으로 나와요. 지금은 숫자 값이 커가지고 얘가 위아래 두 줄로 보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두 줄로 안 보이고 한 줄로 보이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시험에 보면은 얘를 두 줄로 하라 할 때 있어요. 그러면 얘를 줄바꿈 해줘야 위아래가 줄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쉼표로 되어 있잖아요. 쉼표. 뭔 얘기냐면 이게 지금 수출총액의 3TV가 요건데 이 값을 제가 숫자를 바꿀 거예요. 숫자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작잖아요. 이렇게 나온다고 옆으로. 얘가 옆으로 나온다고. 근데 이거를 줄바꿈을 해주면 위아래 줄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숫자가 작기 때문에 숫자 크기 때문에 아까 두 줄로 보인 거지만 실제로는 숫자가 크잖아요. 이렇게 숫자가 크니까는 두 줄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두 줄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계열 이름도 보여주면 이렇게 세 줄이 아니라 두 줄로 보이잖아요. 이때 이거를 뭐로 줄바꿈을 해주면 세 줄이 돼요. 간혹 이런 경우도 예전에 많이 나왔던 유형이거든요. 지금이야 뭐 계열 이름 빼고 두 가지만 보여주는데 항목의 숫자가 너무 커서 계열의 숫자가 너무 커서 지금 두 줄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예. 자, 범례는 어디에다가? 아래쪽에다 내려놓고요. 범례는 아래쪽에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 겉테두리는 몇 포인트? 3포인트. 두껍게 해주고요. 둥글게 해주고요. 자, 3포인트로 해서 둥글게 해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둥글게 두껍게 표현된다. 이거죠. 3포인트로 하고 둥글게. 그러니까 요 차트 영역 서식이라는 거예요. 얘를 꺼내놓고 보셔도 되고 필요하면 컨트롤 1번 누르면 열리니까는 꼭 얘를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작업하는데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 문제까지 해결을 본 거죠. 202페이지. 암호를 입력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수검을 응시한 수검자 입장에서 물어보니까 그분이 암호는 입력 안 하던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입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동으로 이제 문제가 열리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202페이지 보면은 그 보안 경고 뜨는 거 있어요. 매크로에 대한 보안 경고. 예, 그 보안 경고는 컨텐츠를 사용하겠다라고 돼 있으면 하면 되고, 시험장 컴퓨터는 이상 없이 잘 나올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기본 작업 1번에서 입력하는 거 나와 있었어요. 입력. 근데 입력에서는 주로 뭐가 나오냐면 우리말 숫자, 영문자 이런 게 나오는데, 뭐 대문자로 변환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반복되는 글자들 있다면 중복되는 글자들, 아까 정회원, 준회원, 뭐 월수금, 화목토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손쉽게 입력하는 방법을 기억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문제에서 기본 작업 두 번째에서는 5문항 나왔었어요. 뭐 셀 병합해가지고 이럭궁 저럭궁 하라는 거. 거기에 뭐 반짝반짝 숫자가 써있네요. 네, 그대로 책에 있는 대로 보시면 좋겠고. 204페이지 보면 한자 바꾸는 거 나왔네. 한자. 그 다음에 205쪽에 보니까 아까 우리 셀 서식하는 거 있었어요. 셀 서식하는 게 나와 있는데, 우리 책에는 샵, 샵이라고 쓰고 컴마 찍었어요. 저는 샵, 샵 0이라고 쓰고 컴마 찍었고요. 상관없어요. 예. 그리고 우리말로 100만원을 쓸 때는 따옴표 안에다가 써도 되고 직접 써도 되고, 그거는 뭐 따옴표를 쓰던 직접 쓰던 상관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에 블럭 잡아서 테두리 누르는 거 나와 있었고요. 자, 조건부 서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조건을 다 데이터를 원 데이터 영역만 블럭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세 규칙에 가서 207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조건을 써주는 거죠. 조건을 보면은 아까 문제 보니까 그렇게 써 있었는데요. 1000만원 미만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그 1000만원 미만이 우리말로 1000만원 미만이네요. 근데 간혹 보면 1000만원 미만을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이 책에는 지금 1000만원 이렇게 하고 써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1000만원 미만 이렇게 쓸 때도 나와요. 이렇게. 그렇다고 여기다 컴마를 찍어주시면 안 돼요? 여기다 컴마를 이렇게 찍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이 조건 하나, 이 조건 하나, 요 조건 하나, 요 조건 하나, 각각의 조건을 다 만족해야만이 된다. 이렇게 인식이 돼버려요. 컴마는 구분기호입니다. 수식에다 쓸 때는. 예. 여기서는 컴마를 쓰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행히도 그냥 우리말로 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를 쓰면 편한데, 간혹 보면 이렇게 숫자에다가 구분기호를 찍어서 문제 명시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208페이지 함수. 조건에 맞는 평균 구하는 건데, 이때 조건을 미리 써놔야만 되고요. 이 책에서는 6이라고 써놨네요. 6. 여섯 번째 요소라고 6이라고 썼고, 저는 아까 뭐 평균이라고 직접 쓴 그 자리를 클릭한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VLOOKUP 함수를 써서 직접 계산하는 건데요. 수식으로 직접 쓰셔도 되고, 아까 마법사를 이용해서 쓰는 방법도 잠깐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해보시다가 나한테 익숙한 거 있으면 익숙한 거로 연습하시면 돼요. 숙달시키시면. 3번 문제가 if and average가 들어가는데, 뭐 average가 여러 번 들어가다 보니까 길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쪼개서 계산해 보면 이해가 다 되실 겁니다. 쪼개서 보시면은, 쪼개서 해서 그걸 결합하면 되는 거니까. 네. 4번 성별 표시하는 거에서
추수, 미드 함수 들어가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count if s에서 조건을 여러 개 쓰는 경우가 나와 있어요. 그랬죠? 네,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겠고, 분석 작업에서는 이제 피벗 테이블 들어가는 거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보시면 잘 될 겁니다. 예, 그래서 210페이지, 211페이지 해가지고 설명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책에서는 이렇게 했네요. 여기에 평균에 가서 값필드 설정을 들어가서 여기에서 아까 합계였는데 이거를 필드값 설정에 가서 평균을 바꿔라, 책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를 클릭해서 필드값 설정을 아까 합계해서 평균을 바꾸게끔 전 여기서 했고요. 상관없습니다. 어디서 해도 상관없어요. 답은 다 똑같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피벗 테이블에 있는 옵션에 가서 요형 필터에 가서 뭐는 표시하지 마라 하는 거 있었으니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날짜에 가서 그룹 줘주는 거죠. 그룹, 월별로 그룹을 줘주면 답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부분합은 첫 번째 정렬을 먼저 하고요. 책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책에서는 부분합을 어떻게 했냐면요, 이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성명란에다 클릭해 놓고 정렬이란 대화 상자를 불러가지고 여기서 지역별로 내림차순 이렇게 시켰어요. 책에서는. 근데 이제 요소가 지역을 기준으로 정렬하는 거 하나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지역에다 클릭해 놓고 그냥 오름차순 내림차순 하면 제일 편해요. 근데 같은 지역이라면 뭐 남자가 여자가 먼저 나오게끔 해라 그럼 조건이 두 가지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땐 정렬 대화 상자에 들어가서 같은 지역이라면 내림차순으로 나오고, 이때 뭐 성별을 기준으로 뭐 여자가 먼저 나와라 그러면 내림차순에 의해서 해주면 충북의 여자 남자, 뭐 서울의 여자 남자, 부산의 여자 남자, 근데 부산은 여자가 없나 봐요. 다 남자만 있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을 걸 거라면 정렬 대화 상자에 들어가서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거라면 굳이 정렬 대화 상자 들어가지 않고도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부분합에 들어가서 아까 뭐 나이에 따른 최대값 계산하는 거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에 대한 합계를 계산하는 것도 있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분합을 계산해 주시면 전혀 이상이 없다. 지금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정렬을 할 때 셀을 밖에다 선택해 놓고 정렬을 하지 말자. 안에다 선택해 놓고, 거기에 보면 사람 이름을 클릭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블럭 안에다 클릭을 해 놓고 대화 상자를 불렀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밖에다 놓고 하지 마라 하는 거죠. 그래서 216쪽까지 해서 216쪽에 꼭대기 보시면 6번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하는 것을 해제한 후에 그 다음에 정렬을 했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크로 작업하는 거는 도형을 먼저 그리고 그 도형에다가 매크로를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합계 평균 계산하는 거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록 중지하고, 또 서식도 도형 그리고 글자 쓰고, 여기 글자를 나중에 썼네요. 서식 대화 상자에 서식이라는 이 도형을 그려놓고 글자는 나중에 썼는데, 나중에 써도 되고 먼저 써도 되고 상관없으니까. 예. 그 다음에 차트에서는 항목 요소에 가서 어떻게 해라, 오른쪽 눌러서 뭐 종류를 변경시켜라. 책에서는 저는 그냥 선택하고 차트 도구 디자인에 가서 종류 변경했는데, 책에서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종류를 변경해라,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 다음에 계열 서식에 들어가서 보조축으로 넘기고, 그
그 다음에 주축값과 보조축값에 있는 거를 바꾸고, 제목 만들고, 법률일치 바꾸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예. 233페이지 보시면은 안경 낀 남자분 그 합격한 수기가 나와 있는데요. 혼자 독하게 해갖고 시험 봐서 합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독학도 해서 합격하는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시간을 우리 투자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당연히 합격하리라 믿고 걱정하지 마시고 도전하시면 다 됩니다. 예. 자, 교재 쭉 넘어가서 어디로 갈 거냐면요. 지금 이제 기본 모의고사는요. 여러분들 많이 풀어보세요. 기본 모의고사에서 입력하는 거는 빼고 뭐 셀스 그 처음에 두 번째 보면은 뭐 병합하고 가운데 정렬하고 뭐 글꼴 바꾸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건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면 굳이 이런 거 다 하지 마시고 나는 그 조건부 서식 헷갈려 그럼 조건부 서식만 쭉 풀어보세요. 여기 있는 문제들을 조건부 서식을 한 번에 다 풀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함수 쪽에 있는 거 또 쫙 풀어보시고 함수란 함수만 먼저 쭉 다 풀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종류별로 나올 테니까. 근데 매크로는 매크로만 쭉 또 한번 연습해 보시고 지금 우리 수업하듯이 1번부터 끝번까지 연습하고 또 다른 문제 가서 1번부터 끝번까지 하지 마시고 함수는 함수만 쭉 풀고 매크로는 매크로만 쭉 풀고 차트는 차트만 계속 연습하시고 그러면 빨리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반복 연습하시는 거니까는. 338페이지 보겠습니다. (338페이지) 보시면은 실전 모의고사 나와 있어요. 실전 모의고사에 가서 입력하는 거는 뺄 거니까 어차피 한번 열어볼까요?